73세 박 여사님은 요즘 무릎 때문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몇 걸음도 무겁고 싱크대 앞에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 안쪽이 찌릿찌릿 아프셨습니다. 계단은 더 힘들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겁이 났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소주에 이거 섞어서 한번 해봐. 연골 주사 맞기 전엔 집에서 먼저 해볼 게 있어. 박 여사님도 솔깃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무릎이 아플 때 진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소주병이 아니라 내 무릎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늘과 편안한 내일을 응원하는 채널 건강똑똑입니다. 혹시 선생님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더 아프신가요? 오래 앉았다 일어설 때 뻣뻣하신가요? 걷기 시작할 때는 아픈데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시나요? 무릎에서 뚝뚝, 우두둑 소리가 나기도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연골주사부터 떠올리시거나 반대로 인터넷 민간요법만 찾으시는데요. 중요한 건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고 지금 내 상태에 맞는 관리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무릎이 아픈지, 소주와 이것 같은 민간요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릎 관리 3가지를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앉고 서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장 보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남들은 걷기만 하면 낫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아픈 무릎으로 움직이는 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버티기보다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무릎 관절과 그 주변 근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은 몸무게를 받아주는 경첩 달린 쿠션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고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 부담이 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경첩이 매끄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통증, 뻣뻣함, 붓기, 움직일 때 나는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통증은 연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 주변 조직, 주변 근육, 사용 습관, 체중 부담이 함께 얽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한 가지만 해서는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릎 아프면 비싼 연골 주사부터 맞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모든 무릎 통증이 주사로 먼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 관리가 먼저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라면 생활 습관과 움직임만 바로잡아도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소주와 이것의 황금 비율만 알면 무릎 통증이 잡힌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소주에 양파를 넣어라, 생강을 섞어라, 어떤 가루를 넣어 바르면 낫는다. 이런 식의 민간요법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건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피부에 닿는 알코올이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느낌이 곧 통증의 원인을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경고등이 들어온 자동차에 겉만 닦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은 반짝일 수 있어도 안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자극이 생기거나 건조해질 수 있고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황에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문지르면 불편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엌에서 소주 말고 얼음과 수건부터 찾으세요.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고 욱신욱신 아프다면 따뜻한 것보다 먼저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을 한 번에 10분 정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반대로 붓기보다 뻣뻣함이 심하고 굳은 느낌이 강하다면 온찜질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무릎이 지금 붓는 통증인지 굳는 통증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붓고 화끈거리면 차갑게,
굳고 뻣뻣하면 따뜻하게. 이 원칙만 기억해도 훨씬 다릅니다. 둘째, 허벅지 근육을 꼭 살리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너무 안 움직이면 허벅지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 부담이 다시 무릎으로 갑니다. 무릎은 혼자 버티는 관절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의 보조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움직일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를 앞으로 뻗고 5초 버티기, 누워서 다리 살짝 들어 올리기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 5분만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해도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셋째, 체중과 생활 동선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살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은 계속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이 느끼는 압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움직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오래 서 있을 때 한 자세로 버티지 마시고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세요. 장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한쪽 손에만 들지 마세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많다면 의자 생활을 조금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건강은 거창한 방법보다 몸을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고민이 있던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면 좋다는 걸 자꾸 덧바르고 계속 문질러야 낫는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붓는 날은 냉침질, 굳는 날은 온침질, 의자에서 천천히 5번 일어나기, 주방에서 오래 서 있을 땐 중간에 자세 바꾸기, 장 볼 때 무거운 것을 한쪽 손에만 들지 않기. 이렇게 바꾸신 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몸이 덜 힘들고 움직일 때 겁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라기보다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릎 통증을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갑자기 많이 붓고 뜨겁고 빨갛고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갑자기 잠겨서 펴지지 않는다면 이건 민간요법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빨리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하거나 혈액순환 문제, 약 복용,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아무거나 바르고 문지르기 전에 반드시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릎 통증은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둘째, 소주와 이헛 같은 민간요법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어도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냉온 구분, 허벅지 근육 체중과 생활 습관 관리가 오히려 더 기본이고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연골주사든 다른 치료든 기본 관리를 건너뛰고 바로 가면 돈은 많이 써도 만족은 적을 수 있습니다. 내 무릎 상태를 제대로 보고 순서를 맞춰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내용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나눠주세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 부모님,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붓는 주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무릎이 붓는 통증이 더 심하신가요? 아니면 뻣뻣한 통증이 더 심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무병장수의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